자, 우리가 이제 배를 재배할 때 배는 주로 이제 논에서 재배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논이죠, 그죠? 배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보이죠. 요걸 이제 담수했다, 물을 담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야지 전체가 논입니다. 여기도 논이고 여기는 지금 보리가 재배가 되고 있죠.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요. 억지로 이래 하다가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논인데 저쪽으로 뒤로 같은 논인데 여기는 보리가 자라고 있고 아직 수확이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벼가 자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논의 이중적 기능이다. 물을 담수를 하고 벼를 재배하는 이 기간을 벼 재배 기간이라 하고, 겨울 동안에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 거의 이제 10월 달에 남부지방 수확을 하죠. 그 이후부터 보리나 이제 물을 빼겠죠. 물을 빼고 보리나 밀 등을 이제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1년에 작물을 2번 재배한다. 벼하고 밀이나 벼하고 보리나 이렇게 재배한다. 이것을 1년 2작이니까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을 2기작,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을 2모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벌써 2모작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이 있다. 언제? 5월 하순에서 6월 초 중순까지는 같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보면은 벼를 재배했을 때는 수익이 별로 없어, 솔직히. 없으니까 뭘 한다? 가을에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고 그 이후에 벼를 재배를 하면은 농가 소득이 2배가 아니고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리와 밀은 투입비가 거의 없어요. 아주 재배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뭔가가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카메라에 나타나죠? 여기 이제 어린 모입니다. 모판이죠. 그러니까 모판을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기계 이양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다 심고, 그러니까 이양을 하고 남은 걸 이래 한쪽 구석에 모퉁이에 이렇게 남겨둔 걸 말합니다. 이건 왜 남겨두느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이양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걸 이제 미싱 힐, 빠진 힐, 소위 결주라고 합니다. 결주가 생겼을 때 이 모를 보식해주는,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결주 보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주라는 개념 그리고 보식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보식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줄 간격이라 해서 조간, 줄 조자를 써서 row distance라 하고, 요 포기와 포기, 한 포기, 요것을 포기 주자를 써서 주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간은 30cm, 주간은 15cm 정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더문모 신기라는 게 있어요. 더문모 신기는 과거에 이렇게 댄스하게 아주 밀식을 해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넓게 심자 해서 더문모 신기라는 게 나왔어요. 과거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 넓게 심는 거죠. 그랬을 때 수량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 해서 요즘은 친환경지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더문모 신기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가 어느 정도 자랐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배가 자, 이 양을 6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7월 1일까지 얼마나 자랐느냐를 볼 때 요게 이제 키를 재겠죠. 키도 재고 요게 이제 한 포기 심었는데 한 포기 5개 유묘를 심었다면 요게 10개냐 12개냐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요 포기수의 변화를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생육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생육조사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조사 지점이라고 막대기를 꽂아놨죠. 포스트를 꽂아놨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조관으로 요렇게 이제 보통 조사를 해 나갑니다. 몇 주 하느냐 하면 요 다음 거부터 시작해서 10포기를 합니다. 10포기하고 몇 줄? 2줄 합니다. 그러면 20주죠. 그래서 보통 시바르 300평 정도면 몇 개? 예, 한 5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5개 정도 하면 이제 평균이 나오죠. 그러면 이 5개 지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얘기가 이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요렇게. 요게 이제 50m, 45m 같으면은 15m, 30m의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또 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차되는 지점을 하면 이제 4군데가 나오죠. 4군데 해도 되고, 1군데 더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기에 이 지점이 만약에 교차되는 지점이다 하면 여기에 평균이 20, 여기에 평균이 22, 여기에 18, 여기에 24 하면 평균이 얼마죠? 22가 되죠. 네, 22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차가 있어요. 편차. 그러면 지금 18에서 시작해서 24까지 범위가 아주 넓죠. 그죠? 넓다는 것은 생육이 불균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이 균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과학자들 그리고 농민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자, 여기는 빨리 생육하고 키도 크고 분을도 많이 했다. 소위 새끼를 많이 쳤다. 그리고 수량도 많이 났는데 여기는 적게 났다. 이러면은 어때요? 나중에 전체 수량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미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생육조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어느 지점을 선택할 거냐, 조사 지점을 가장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라인을 꺾고 3등분해서 대각선으로 꺾고 교차되는 지점을 조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않고 이게 논이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W자 또는 X자 또는 지그재그자 여러 형태로 조사 지점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딱 보고 먼저 토양 조사를 하겠죠. 맨 먼저 토양 조사를 하는데 300평이 있다. 그러니까 30m, 33m 정도의 면적이 있는데 먼저 토양 조사를 해보니까 편차가 크다. 그러면 생육이 달라지겠죠. 지점마다 달라지니까 이것을 균일하게 하자 해서 나온 게 뭐다? 정밀농업, 소위 프리시즌 애그리컬처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프리시즌 팜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프리시즌은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샘플링을 쫙 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은 벼 숙기라든지 생장 속도라든지 모든 게 고르게 쫙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스마트 농업, 프리시즌 농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 비용이 비싸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나온 거는 센싱이라는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센싱. 센싱은 뭐예요? 센서를 가지고 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있다 하면은 소위 스캔을 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쫙 한번 스캔을 쫙 뜨면은 여기는 35도, 여기는 심장 쪽에는 38도, 아래쪽에는 수상 화강이니까 아래쪽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그렇죠? 여기는 36.5도 이런 식으로 다르다. 스캔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인공위성을 딱 띄워서 사진을 쫙 찍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한 번에 쫙 뜨면은 어디가 얼마만큼 비옥도가 높고 어떤 데는 낮다, 어떤 데는 수분이 많고 어떤 데는 적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프리시즌 농업이 진행된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전체 작물 생육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우리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에 올해 벼 생산 예상량하면 8월 달에 집계가 다 나온다 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격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2m, 2m 또는 10m, 10m 간격 또는 100m, 100m 간격으로 이게 평야지에 녹색 정도를 가지고 판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 거죠. 그죠? XY 축을 자, 녹색 정도에 따라서 녹색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리고 수량하고 관계성을 보니까 녹색 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수량이 증가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으로 가니까 이렇게 드랍되더라, 떨어지더라 하는 그 소위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찾아내는 것이 일명 이제 우리가 수식을 하면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하는 a는 슬로프 기울기죠. x축의 크기에 따른 그리고 b는 절편이죠. 그럼 절편은 어디서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수식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최근에 나온 인공위성을 이용한 이제 수량 예측 모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가 뭐 조그맣게 짓는데 그거 하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신젠타, 몬산토 하는 그 종자, 종묘 사업의 대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공위성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밀하게 똑같이 수량이 생산되고 그리고 병해충 발생이 없고 하기 위해서 논토양에 있는 양분, 소위 화학적 성질을 똑같이 균일하게 유지하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5m, 5m 간격으로만 샘플링 해도 됩니다. 코어 샘플링 하든지 아니면 EC를 측정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5m 간격으로 지나가면서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EC가 얼마다, 아, 여기가 낮다. 그럼 요 부근에 조금 이제 비료를 더 주고, 여기는 높다 하니까 조금 덜 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평탄 작업이 안 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수를 한다. 이렇게 물을 대는데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고 하면은 잡초 방제라든지 작물 생육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레이저 균평기를 해서 쫙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균평 작업, 소위 레벨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균평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 벼 재배에서는 절실히 요청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일자별로, 날짜별로 조사 시기 그리고 조사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항을 벼를 6묘를 해서 30일묘 중묘를 이항을 했다, 옮겨 심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자,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묘죠, 그죠? 어린 묘를 지금 옮겨 심은 겁니다. 옮겨 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그죠? 요게 뭐냐면 분을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일명 다른 말로 하면 줄기수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폭이죠, 두 폭이, 또 세 폭이, 네 폭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줄당 10폭이, 그러니까 두 줄을 하는 거죠. 두 줄 해서 20폭이 기준으로 해서 최소 3군데, 뭐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이 하면 노력이 많이 드니까 좀 힘들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를 옮겨 심었는데 보통 몇 개를 옮겨 심느냐 하면 좀 빨리 내가 수확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좀 늦게 심어서 빨리 수확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좀 이 포기수를 크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9개, 10개 정도 심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이 종자가 비싸다, 비싸니까 나는 절반만 심겠다. 그 대신에 기본 생육기간, 영양생장기간이 있었죠. 영양생장기간이 뭐죠? 파종에서부터
유수 분화기 직전까지, 무효 최고 분할기까지죠. 최고 분할기까지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3개만 심어도 분할을 20개, 25개 유도를 할 수 있다. 기간이 충분하다 할 경우에는 이 3개 정도만 심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기계에서, 이암기에서 3개를 심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5개 정도 내외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판 만들기대로 가죠. 조금 밀파를 하면은 빽빽하게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판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0g 심는 경우, 파종하는 경우하고 100g 파종하는 경우가 다르겠죠. 100g을 파종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판 하나에 얼마 들어가느냐. 종자 천립중이 20g이라고 합시다. 뭐 25g 정도 되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 20g이 1000개다. 그러면 이 모판 하나에 지금 100g을 심으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가 파종된 거예요? 천립중이 20g이라 보고, 그러면 100g이면 몇 개? 5000개잖아. 그죠? 그러면 육묘 상자 하나에 50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5000개. 그럼 5000개를 가지고 요걸 이제 5개를 심는다. 뭐, 계산하기 쉽게 10개를 심는다고 하면은 몇 포기를 심을 수 있나요? 10개 심으면 500포기죠, 그죠? 500포기 이해됩니까? 500포기. 그러면 500포기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가 조간 30cm, 주간 15cm로 하면은 1제곱미터에 22.2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편의를 위해서 20포기 정도로 합니다. 20포기. 20포기 하면은 그러면 500포기 나오는데 1제곱미터에 20포기면 몇 제곱미터를 심을 수 있나요? 모판 하나에. (25잖아) 20 곱하기 25 하면 500 아니야? 얼마예요? 맞죠? 그러면 25제곱미터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배가 넓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평, 한 상자를 가지고 30평 정도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럼 100제곱미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걸 유튜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관과 또 조관과 주관에 맞춰서, 더문모 같은 경우에는 모가 더 적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육묘 이식을 한 이후에, 자, 내가 5개를 심었는데, 5개를 심었는데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줄기가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키가 얼마나 컸겠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인 룰은 하나를 심으면 초기에는 착근, 심고 나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착근이라고 합니다. 착근되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한다?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근되기 전까지는 비료 성분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료 성분 흡수를 못해. 그럼 그때 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착근이 되기 직전이나 그 사이에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을, 새끼를 많이 치라 해서 이게 새끼죠? 이 줄기 개수가 많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비료를 분을비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분을비는 위에서 주죠. 뿌리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탑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탑 드레싱, 위에서 뿌린다. 드레싱 한다. 그래서 탑 드레싱, 우리말로 하면 더할 추, 비료비 해서 추가해서 주는 비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할이 쭉 되고 나중에 이 아래쪽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이삭이죠. 이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이 만들어지면은 요게 이제 수량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이삭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벼는 18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20개 이상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 포기예요. 물론 더모모 신기 같은 경우에는 25개, 28개까지도 나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간 30cm 줄간격, 포기 간격 15cm로 심었을 때는 17개에서 18개가 평균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을 맺는 분을이 있고 이삭을 맺지 못하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맺는 것을 유효분을이라 하고 이삭을 맺지 못하고 가시는 애들을 무효분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지를 친 애들이 유효분을이 되고 늦게 유효분이 끝나고 늦게 나오는 애들을 무효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걸 전부 합쳐서 맨 마지막에 분을이 가장 많을 때 이걸 뭐라 한다? 최고 분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이삭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이삭은 이 아래쪽 두 번째 마디, 지상부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이 뿌리 이하 말고 요 위에 줄기로 나오는 거에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이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 생육을 배가 성장하는 걸 봤을 때 키가 지금 이만큼 컸다 지금 한 7, 80cm 정도 되면 키가 거의 다 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잘 자랐냐 못 자랐냐 그걸 평가하는 게 이제 뭐다? 생육조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육조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줄기수, 그 다음 키, 초장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을 영양생장기간에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삭이 있었죠? 그럼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유수 분화기란 얘기예요. 유수가 아래쪽 이 하이 마디에서 만들어지는 시기, 유수 분화기, 유수 형성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게 이삭이 패는 이삭이 바깥으로 나오는 시기를 출수기라 한다 했죠. 그게 30일에서 32일 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올라와서 요렇게 잉태해 있는 모습이 있죠. 요렇게 볼록하게 있다가 나중에 싹 이삭을 얼굴을 들이민다 하는 거예요. 내민다. 그걸 출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의 생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일단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량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분을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하는데 무효분을은 의미가 없어요. 유효분을 수를 일단 충분히 확보하자. 그래서 준 비료가 뭐다? 맨 처음에 주는 비료가 뭐예요? 기비죠, 기비. 기비는 토양을 갈기 전에, 개운을 하기 전에 전면에 고르게 뿌리고 그 다음에 로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서 전체로 믹스하는 거죠. 믹스 웰 하는 거지. 잘 혼합을 해서 전층에 한 15cm까지 쫙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비란 겁니다. 그죠? 이거는 모를 심기 전에 주죠. 그 다음에 모를 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모를 심고 착근이 된 이후에 한 10일쯤 뒤에 1차적으로 새끼를 많이 치라, 분을을 많이 해라 해서 주는 게 뭐다? 1차 추비예요. 이게 분을비. 이름은 분을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는 건 뭐냐면 어린 이삭이 이 하이마디에서 만들어질 때 나달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나달수. 아까 보였죠? 그 나달수를 많이 달게 하는 것은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 형성되는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많이 비료 성분이 필요하돼서 주는 비료가 2차 추비가 되죠. 이제 두 번째 추비. 요걸 이제 이삭 그름, 이삭 비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사실 끝인데, 이삭이 요렇게 출수되고 났는데, 아니 왠지 모르게 잎색이 약간 노리끼리 해. 애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이삭을 많이 채워야 되겠죠. 이 말은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질소 비료, 칼륨 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NK 비료, 질소, 칼륨 비료를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알그름이라는 알. 이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그럼, 알그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기비를 50% 절반을 주고 비료에 나머지는 뭐 한다? 추비를 2번 정도 줬는데 요즘은 균형식이라든지 미지를 생각한다면 3번 정도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품질을 높여야 된다. 양이 아닌 품질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분을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삭수가 많아지겠죠. 이삭수가 많아지면 수량이 증가하겠죠. 한데 요게 한 이삭당 나달수가 100개가 있는 게 있고 20개, 30개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늦게 나온 애들은 뭐 물론 유효분을 이긴 하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을 유효분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분을비를 좀 줄이자. 그래서 무효분을 완전히 또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자 하는 게 중간낙수란 게 나온 거예요. 중간낙수는 무효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분을, 열매를, 이삭을 맺는 게 15개에서 한 6개 정도 유도를 해냅니다. 해내고 한 포기당, 요거 한 포기당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이삭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2차 추비를 했죠. 이삭그름을 줬죠. 이삭그름을 줬는데 이 이삭그름 주는 시기를 유수가 분화되거나 유수가 형성되는 출수 전 30일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삭 개수나 알맹이가 다 결정된 이후에 출수 전 이삭폐기 15일 전쯤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한 이삭당 알맹이 수가 100개가 아닌 한 70개밖에 안 돼. 이때 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맹이가 아주 충실해. 그죠?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새로운 이제 품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벼재배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알그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알그름 그러니까 3차 추비죠. 알그름은 이제 출수한 이후에 생육 상태를 보면서 준다고 했죠. 근데 생육 상태를 보아하니 얘가 뭐 한다. 잎이 노리끼리 하다 하면 알아서 적당량 이제 살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비료를 살포할 거냐는 결정은 전적으로 프로페셔널 농부들의 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립 칼라 차트라든지 엽색도계가 다 있어요. 딱 해서 찍어보고 요게 얼마니까 요 이하니까 양분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 프로페셔널 농가분들은 눈으로 보면 다 합니다. 원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 적당하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럼 비료는 어떤 비료를 주는가가 핵심이죠. 기비로 줄 때는 NPK, 질소인산 카리는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50%, 그죠? 그 다음에 인산은 100%, 그 다음에 카리는 70%를 기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가리, 로타리 하기 전에 전면에 뿌려서 이렇게 전청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산은 이미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1차 추비에서는 질소만 줍니다. 분해를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2차 추비가 뭐였죠? 이삭그름이죠. 이삭그름 때는 질소하고 칼륨하고를 준다는 거죠. 이때 카리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는 방법, 주는 시기, 이것이 벼 재배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물 관리죠. 그러면 지금 이래 물에 담겨져 있다. 물에 잠겨져 있는데 가장 민감한 시기에 물을 많이 줘야 된다.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보면 냉해라는 게 있습니다. 냉해. 냉해는 cold damage.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냉해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작물 생육에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심수 관리한다. 깊게 된다. 한 7에서 10cm 정도로 깊게 되면은 낮에 흡수한 태양빛에 의해서 물이 어느 정도 데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온도가 특히 새벽에 동틀 때 온도가 가장 낮은데 이때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이제 벼 재배에서 관리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나중에는 남은 거는 뭡니까? 병해충 방제, 잡초 방제 이게 남아 있다는 거죠.